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 나온 사고 원인 그리고 의혹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 기자, 이 참사 원인 규명 조사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인 규명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 관련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서 특별 재점검에 들어갔다고 네.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영 체계 전반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밖에도 유가족 지원 관련해서는 시신안치용 장비를 오늘 새벽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더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서 심리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고 원인 하나씩 이제부터 한번 볼 텐데 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이 이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둔덕 이 방위각 시설이 이 항공기와 여객기와 부딪히면서 사고를 더 키운 게 아니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로컬라이저라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를 키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사고 여객기를 단연간 운항했던 기장 출신의 고승희 교수님. 일단은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지금과는 피해 규모가 좀 달랐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활주로 방호벽의 로컬라이저 시설물이 둔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항공기가 부딪히면서 더 충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운항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네. 비행기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그렇게 않았을 하겠죠. 것입니다. 예. 그 전에 활주로에 착륙해서 런웨이 활주로 끝에라도 정지했을 것이고 안전지대로 설정해 놓은 150m 이상 클리어웨이를 침범을 하더라도 네. 항공기는 그 전에 정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또한 그 클리어웨이 안전지대를 넘어가더라도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어떤 조준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나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관련 국토부고시 안전 규정에는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봐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토부의 규정대로 공항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항하는 그 주파수를 이용하고 그 로컬라이저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구조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분야까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도 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자료 검색을 좀 해보았지만 또 어떤 규정에는 저런 시설들이 그 12m 이상 됐을 때 뭐 그렇게 좀 부서지기 쉬운 네. 걸로 그런 재료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 해서 단정해서 제가 운항하는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조금 더 시설 당국에서 전문가들이 좀 다시 한번 미국 규정과 한국 규정들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규정대로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객기가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활주로를 오버런 할 거를 예상해서 보통 그게 이제 로컬라이저가 300m에 있고 그게 이제 밑에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게 거의 없어요. I don't know who designed that, but it's too much. Why do you need that right after the runway?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네, 뭐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봤을 때 뭐 국내 공항도 사실 어제 국토부가 발표하기로는 여수공항 정도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내용 전수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공항들이 콘크리트 돈덕이 있는 공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재설계라든지 다시 시공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네. 저것이 맞다고 해서 계속 저걸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사례인데 지금 일본은 저렇게 부서지기 쉬운 네, 겁니다. 구조물이. 그냥 비행기가 치고 지나간 거죠. 저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라도 원항을 하면서 저 활주로 오버런 클리어웨이를 지났을 때라도 그런 그 단단한 구조물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항공기 파손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1, 2차 조종사가 1, 2차 착륙 시도를 했는데 1차 착륙 때 시도 때는 앞바퀴, 랜딩 기어라고 하죠. 앞바퀴가 정상 작동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2차 착륙 때는 앞바퀴가 일단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고 그래서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교수님 일단은 1차 착륙 시도 때 앞바퀴가 내려왔던 부분 그렇다면은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류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 이렇게 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사실이 나왔지만 그 우리가 어제만 해도 바퀴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 충돌이 되는 네. 오른쪽 엔진에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지금 바퀴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사진이 지금 제보가 되었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랜딩 기어를 내렸다고 저는 짐작이 되고 그래서 착륙을 하려고 1차 접근 착륙을 하려고 랜딩 기어를 내렸을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고라운드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랜딩 기어를 그러면 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재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네. 더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장주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서늘해서 절차를 밟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급하게 반바퀴를 돌아서 반대편 활주로로 내려오는 절차를 급하게 수행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새 대가 네. 오른쪽 엔진에 통과를 하면서 연기로 보이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이 오늘 또 나왔는데 오른쪽, 저 왼쪽이죠. 왼쪽 엔진에도 저렇게 보시면 새 네. 대가 통과를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연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양쪽 엔진에 모두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할 때는 오른쪽 엔진은 너무나도 확연하고 네. 왼쪽에도 연기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저 정도의 연기라면 그래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는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화 접근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새가 부딪혀도 오른쪽 엔진은 확연하게 증상이 보였을 것이고 네. 왼쪽 엔진은 증상이 아직 계기판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 충격을 오른쪽 엔진으로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강화 접근 중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났지만 만약에 이륙 중이거나 지금 복행하는 고라운드 중에는 파워 레버를 증가해서 파워를 사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꾸르르 하는 소리가 났거나 쿵쾅거리거나 서지 현상이 있어서 조종사 그때 발견해서 파워를 더 이상 넣지 못하고 네. 파워를 반 정도는 줄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교수님과 진단했습니다만 그래서 엔진 180도밖에 네. 공항 선회를 하지 못하고 있기가 바로 네. 활주로로 반대쪽 활주로 급히 진입하는 예.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여객기 참사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블랙박스가 어제 수거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결정적 단서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송주원 기자, 일단 블랙박스 조사가 시작됐는데 블랙박스 이제 비행 기록 장치죠. 여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커넥터, 블랙박스 커넥터가 분실됐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블랙박스 중에 이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 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이 핵심 열쇠가 될 네.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분석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컴퓨터에 연결한 이 커넥터가 사라진 겁니다. 예, 저희 MBN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커넥터가 떨어져서 블랙박스 안의 내용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 국토교통안전위원회에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네, 직접 보내야 되는데 통상 이제 이런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는 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네. 지금은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들고 가는 방안도 직접 지금 가서 조사 좀 해달라.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 비행 기록 장치가 보내지게 된다면 아마도 해독에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사고 원인 규명도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거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교수님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 따르면 커넥터가 없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어댑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하고 협조를 해서 데이터 로 데이터는 안에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블랙박스가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그 관제사하고 교신 내용들 또 조종실 안에서의 음성 기록 장치, 뭐 기장, 기장들, 부기장과의 부기장이 대화 나눴던 관계는 대화들.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자료가 또 확보가 될 것이고 또 플라이트 데이터 레코더가 또 그 하드디스크로 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하드디스크가 또 확보가 되면 기본적인 그 비행 기록들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블랙박스에는 뭐 어떤 것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항로랄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고도, 궤적, 재원들, 뭐 엔진의 추력, 엔진의 추력 상태, 네. 속도 상태, 또 파워 레버가 증가했는지 줄어들었는지, 심지어 라디오 버튼이 언제 눌려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이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인 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원인 이렇게 알아봤고요. 고인들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다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